60대 이상이시라면 이번 에피소드는 이번 주에 시청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습니다. 뒤척이며 자세를 바꿔봐도 허리는 아파오고 새벽 2시에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수면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수면 건강저널의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은퇴 연령층 성인의 70% 이상이 겪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일반적인 수면 조언들이 간과하고 있는 신경계의 긴장 누적에 있습니다. 연구진을 놀라게 한 점은 수면의 질이 가장 높았던 노년층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들기 전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몇 가지 특정 동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는 1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 동작들을 임상 프로그램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80% 이상이 더 빨리 잠들고 기상시 근육 강직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체 리듬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에피소드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이번 내용이 매력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장비나 복잡한 자세 없이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느린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유연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밤 9시에 평온하게 잠드느냐 아니면 새벽 2시까지 긴장 상태로 깨어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놀랍군요. 환자들에게 수면은 단순한 잠 그 이상입니다. 평온함, 치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다시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을 의미하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노인을 상담하며 깨달은 진실은 많은 분이 진성불면증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긴장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다 닳아버린 것이 아니라 과하게 긴장된 상태인 것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단계를 따라 하시면 오늘 밤부터 즉각적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확한 스트레칭 순서와 함께 네이비 시리 스트레스를 즉각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흡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앉아서 시작하여 침대 위 동작으로 이어지며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재설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자세도 소개하겠습니다. 82세의 코이즈미 씨가 생각나네요. 10년 넘게 통잠을 자본 적이 없던 그녀는 자신의 수면 스위치가 고장 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취침 전 루틴을 10일간 실천한 후 약물이나 도구 없이 67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 재설정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전 질문이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수면이 이토록 어려워질까요? 뇌와 신체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불면증보다 더 미묘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밤에 몸을 진정시키는 신경계의 반응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깊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자극의 대가입니다. 몸은 이완만큼이나 긴장해도 쉽게 적응해버립니다. 저녁마다 산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산책이 스트레스 회로를 완전히 재설정하거나 안전 신호를 보내지는 못하니까요. 진정한 휴식은 잠 자체보다 평온 상태로 진입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호흡, 자세,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적절한 신호만 준다면 근육과 마음을 재교육하여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군요. 네, 호흡과 신체는 뇌를 조절하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경계를 직접 가이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육을 움직이기 전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수면은 몸이 아니라 신경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가장 빠른 방법은 박스 브리딩입니다. 임상 전문가와 군 전문가들이 뇌의 위협 반응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검증된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뱉고 다시 4초간 멈춥니다. 이 주기를 4, 5회 반복하면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잡념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억지로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배로 호흡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는 미주신경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혈압과 불안을 수분 내에 낮춰줍니다. 이제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입하겠습니다. 시작은 어깨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부 척추를 열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경계와 신체 사이의 대화를 복원합니다. 나이가 들며 굳어지는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베어 허그 자세입니다. 앉거나 약간 기댄 상태에서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해 자신을 안아주세요. 이 자세는 상부 등과 가슴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행위 자체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신경계에 안정감을 줍니다. 20초간 호흡하며 팔의 위치를 바꿔 반복하세요. 유연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척추 긴장이 완화되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목 주변의 깊은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세우고 양옆으로 파도처럼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는 하부 요추를 이완하고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햄스트링입니다. 이곳이 짧아지면 누워있을 때도 골반과 척추를 잡아당겨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려 허벅지 뒤를 잡고 20초간 호흡하세요.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무릎을 옆으로 벌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하루가 끝났음을 뇌에 알리는 최종 신호가 됩니다. 전신을 길게 스트레칭하며 남아있는 긴장을 모두 털어내십시오. 박사님, 이런 동작을 해도 여전히 잠 못 이룰까 봐 걱정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낮 동안의 에너지가 배출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면은 강요에 응답하지 않고 허용에 응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내 몸에 휴식을 허락하는 가장 친절한 방법입니다. 수면은 정원과 같아서 평온하게 가꾸어진 공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설령 오늘 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몸에 보낸다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완료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